그럼 첫 번째 주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난 2021년 8월 10일 건축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요. 이 개정으로 집합건물 건축 허가의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 궁금하시죠? 변호사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8월 10일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건축법이 개정된 것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개정된 건축법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건축법 제11조 11항 단서의 6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신설된 6호에 집합건물 재건축이 나와요. 종전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집합건물 재건축에 있어서 건축 허가 요건이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즉 입법의 미비였던 것이죠.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때는 대지의 소유권이 100% 확보가 돼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건축법에는요, 단서로 확보되지 않더라도, 즉 100% 확보되지 않더라도 80%만 되더라도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집합건물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요건에서 빠져 있었어요. 단지 대지의 80%만 확보하면 된다라는 규정만 있어서 우리 집합건물 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지 80%가 아니라 지분의 80%이거든요. 구분 소유자 수 그리고 지분의 각 80%였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집합건물 재건축 결의의 요건이 건축법에 남아있는 대지 지분 80% 이상의 요건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복잡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판례도 나뉘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가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집합건물 재건축의 경우에 있어서도 80%만 넣으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종전에는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집합건물 재건축 결의 요건을 갖춘 이후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수년간 소송을 한 다음에 소유권을 받아와서 그 이후에나 건축허가를 낼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재건축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었거든요. 이런 걸림돌, 장애물이 제거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지가 100% 확보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결국 건축허가 요건이 완화됐고, 이런 완화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특히 오피스텔로의 재건축이 수월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오피스 재건축을 더 할 수 있게 되니까 주거가 확보되는 거죠. 이렇게 단기간에 주거 확보 차원에서 이런 법을 만든 것, 이런 법이 개정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 허가 요건 완화가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재건축을 하려고 할 때 그 대지값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공사비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 수지 등등이 많이 고려돼야 되는데, 그런데 건축허가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자금 조달, PF에 있어서의 요건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건축허가의 시기가 빨라짐으로써 이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금 조달이 잘 되다 보니까 재건축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재건축 기간이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많은 또 도움이 되고 또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법 시행은 2021년 11월 11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도 이 상가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정 PD님은 어떻게 또 예상하시는지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서 전 또 민간인으로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상가의 재건축 후가 요건을 완화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상가는 이제 아파트에 비해서 사실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의 사업 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를 잘 할 수 있는 팀이 있냐 없냐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업계 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은 또 주거용과 사무용이 좀 이렇게 용도가 완전히 나눠져 있어서 이해관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철거하는 순간부터 이제 영업도 중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상가에서
이전만큼 뭐 돈을 얼마만큼 더 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임차를 하게 된다면 권리금 회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변호사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해소를 이런 것들이 사실 해소가 돼야 확 이렇게 커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네, 주신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사실상 상가를 재건축한다고 해가지고 기존의 상가를 그대로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거의 안 계세요. 물론 종전에 있던 상가를 그대로 받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 상가를 재건축해서 그것을 오피스텔, 특히나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올리죠.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물로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오히려 대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상가가 공실도 많고 수익률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상가를 재건축해서 오히려 현금 청산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가를 재건축한다고 해서 상가를 그대로 받으시기보다는 현금 청산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대물로 받으시되 오피스텔을 받으시는 경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상가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어떤 요인이 되는 것이죠. 네, 또 두 분의 또 질의응답도 잘 들어봤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